IRA 관련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됐습니다. K배터리 쪽에는 어느 쪽에는 좀 호재라고 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고 어느 쪽에서는 이 중국 지분 관련해서 25%를 좀 잘 지켜야 돼서 요거 때문에 좀 고민이 되고 있는 기업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부터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뭐 미중 대표들끼리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을 때만 네. 해도 이 훈풍이 좀 불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FEOC 그러니까 세부사항 가이던스 발표에 따르면 네. 전기차 배터리 공급망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점유 중인 중국의 미국 진출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제한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FEOC 기업의 합작사 지분을 25%로 제한한다. 또 지분율이 25%보다 낮더라도 실효적 통제권에 대한 해석에 따라서 FEOC로 규정할 수 있다. 실효적 통제권이 뭘까요? 결국 이제 삼성으로 놓고 보면 누가 사실 저기 대주주예요. 딱 떠올리는 사람 그분이요. 있잖아요. 네네. 이런 것처럼 25% 밑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실효적으로 중국하고 연결돼 있다면 이런 뜻이죠, 사실. 그러면 네네.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안 들면은 막 이렇게 엮어가지고 좀 찾아보면 사실 중국 이게 뭐 사모펀드로 이렇게 좀 돌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다 찾아내겠다 뭐 이런 건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미중 정상회담의 성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걸 사실 그러네요.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또 일부 기업들 오늘 같은 경우 분리망 업체들은 또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기대감에 관련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는 걸 보면은 다 안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서 세부 지침이 발표가 된 만큼 이 기준에 맞는 업체들과의 뭔가 협업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텐데 국내 2차 전지 업체들 중에서 중국과 합작해서 사실 국내 생산법인 세우는 등의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IRA 법안 좀 이렇게 슉슉슉 피해왔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러면 이 우회 방법이 좀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분 조정을 해야죠. 어떻게요? 지분 조정. 우리가 이제 50% 갖고 있고 네. 중국이 뭐 50% 갖고 있었던 지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꼭 그런 게 아닌데 그럼 중국 지분을 25% 이하 24.99로 낮춰야 되잖아요. 그렇게 근데 쉽게 할 수 있어요? 글쎄요. 그게 이제 어떤 그 전에 이런 거를 대비해 갖고 그 관련되는 조인트 벤처 파트너끼리 네. 이면 계약 내지는 뭐가 있었는지 아직 모르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좀 봐야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한쪽에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은 지분 조정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옵션을 보통 갖고 있는데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네. 그러면 이제 지분을 살려면 돈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돈이 여유가 있는 데는 그 뭐 살 수 있을 거고 돈이 여유가 없으면은 뭐 유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뭔가 그 자금이 뭐 100억은 아닐 것 같고 보통 그 투자하면 한 5천억, 1조, 2조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 한 50%면은 기천억이 되는 거니까. 우리 또 카메라 비치고 있는데 예. 뭐 잘못됐나 아니 보네. 뭐 네. 카라가 좀 이렇게 잘못된 그러세요? 예. 또 들어가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감독님께서는 또 들어가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카메라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피디님. 네. 네네네. 그래서 뭐 저기 안 미쳤어요? 네. 죄송합니다. 안 미쳤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 지분을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어. 두 파트너 간의 어떤 관계인지 네. 정확히 모르지만 그 비용이 먼저 들어가겠죠. 단기적으로. 근데 중국을 진짜 끝까지 다음 정권에서 했었고 네네. 계속 이 기세로 가면은 한국한테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네네.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건데 당장에 돈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광물 요건은 좀 타이트하거든요. 광물 요건, 이 부품 말고 양극재 이런 거 말고 또 그 안에 들어가는 전구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뭐 니켈, 코발트, 뭐 리튬 우리가 리튬만 얘기하지만 또 니켈도 있고 네. 그 광물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는 중국의 비중이 너무나 높기 때문에 광고 완전히 중국을 제외하고 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광물 자원 같은 거 이런 거 하고 있는 회사들이 좀 어텐션을 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LS라든지 뭐 고려 아연이라든가 네. 우리가 보통 2차 전지하면 신경 안 썼던 거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은 이제 그 원재료 그거 소싱하는데 준비하고 있는 것이 빠르면은 그럼 그쪽에 어텐션이 가는 건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죠. 네. 양극재 말고도 그런 쪽에도 관심이 좀 가는 오늘의 형국입니다. 지금 방금 전에 저희가 자료화면 같이 보여드렸었는데 중국 지분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25%를 넘어서는 그 합작법인이 꽤 많아요.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합작법인은 네.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한 그렇죠. 이면 뭐 계약이 있을 수도 있고 얼른 이런 지분을 조정을 해가지고 어쨌든 많이 파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 기업 중에서 지금 뭐 제일 높은 게 뭐 전구체, 포스코 퓨처엠, 뭐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40% 넘게 중국 지분을 가지고 있고 LG화학도 49%인데 이게 그럼 빠르게 조정이 되면은 괜찮은 거고.
되면 이제는 그 보조금을 받을 때 그 네. 혜택을 그대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과정이 필요하고 돈이 없으면은 또 뭐 그 최대 주주한테 돈 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과정에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주춤주춤하거나 오늘 아침장보다는 약간 아. 좀 그런 거 갖고 양극재나 셀 업체 입장에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광물 쪽은 그런 거에 조금 자유로우니까 그리고 광물한테 올 거 아니겠어요. 네. 고려아연이고 LS가 올 거니까 이거 좀 소외됐는데 관심을 가져봐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사실 뭐 기업별로 저희가 표로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거 관련해서 임수재 교수님 지금 뭐 주가에 영향이 좀 있나요? 실제로 중국 그 관련 합작법인 만든 기업들이 일단은 뭐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 것 같고요. 게다가 뭐 이런 이제 업체들에서 이제 물품이 그러니까 이 생산품이 나오는 건 뭐 2024년이나 2025년 정도가 될 걸로 보여지니까 그 이후서부터 이제 영향을 미칠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것보다 이제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나마 이제 뭐 일단 지분 관계가 없다고 하는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우리 지금 좀 빠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2차 전지 관련된 이제 업황에 대한 이제 좀 우려감이 아마 아직까지는 좀 남아 있을 것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좀 전에 이제 김창렬 교수도 말씀했듯이 이렇게 이제 소재 공급처에 대한 다변화 얘기가 계속 좀 나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면 뭐 기존에 뭐 지금 중국 중심이었던 것이 뭐 호주나 캐나다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같이 이제 비중국 지역으로 좀 이제 확대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제 최근에 이제 전구체나 아니면 뭐 니켈 이런 쪽으로 계속 지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LS나 아니면 뭐 고려 아연 그다음에 영품 같은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그런 흐름세가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조치 자체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가격 경쟁력에서 가장 이제 우위를 갖고 있는 데가 이제 중국인데 네. 중국을 이제 배제하기 때문에 뭐 전반적으로 2차 전지 가격이 아마 상승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우려감도 좀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2차 전지 가격이 상승한다라고 하게 되면 전기차 판매가 지금 뭐 내년에도 조금 뭐 상승세가 그렇게 올해보다는 상당히 이제 둔화될 것이다라고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판매가 좀 더 둔화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열어놓고 생각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안 좋은 얘기를 꺼내서 계속 적용을 하려고 하면 너무나 많고요. 또 반대로 좋은 이야기를 꺼내서 적용을 하려면 또 좋은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2차 전지가 막 올라가니까 이것에 대해서 좀 보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좀 부정적인 그 재반 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좀 무시무시한 게 과연 이 바이든의 재선이 이뤄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항상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이든 재선 못하면 전기차 이거 싹 다 망한다 막 이런 식으로도 좀 비약하기도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해야 될까요? 네, 제 생각에 뭐 싹 다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네. 이게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라고 해서 그동안 진행해 왔었던 그런 정책적인 부분을 한 번에 뒤엎는다라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물론 이 강약의 조절이나 속도 조절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염두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이런 IRA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자체는 크게 반응하진 않는 모습입니다. 장 초반에 오히려 에코프로비엠이 삼성 SDI와 44조의 규모의 계약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네. 에코프로 BM이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왔고 그러게요.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데 시장이 2차 전지 전체적으로 이제 호재와 악재가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하반 경직은 나올 수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미국 쪽에서 나온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뭐 출자를 한다든지 중국의 그 지분을 좀 더 매입해야 된다든지 이렇게 자금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부담이 될 수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는 어떻게 보면 경쟁국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제재를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배터리 2차 전지 쪽에 대한 메리트는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부터 이제 중국의 전해액과 중국 기업이 전해액과 분리막 쪽을 사용하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도 오늘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2차 전지가 올해 상반기 때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올라왔는데 이제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 그러면은 뭐 수혜가 기대가 된다는 분리막 기업도 오늘 뭐 많이 오르잖아요. 뭐
SKI 테크놀로지, WCP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인 뭐 수혜주다라면서 올라가는데 이런 종목을 따라가는 거는 저는 괜찮다라고 괜찮아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저는 우리가 이제 이 2차 전지 업황에 대한 부담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업황 자체가 개선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 있는 것처럼 뭐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앞으로 성장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의구심은 있지만 지금 주가 흐름을 살펴보자면 일단 그 셀업체들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엔캠이라든지 SKIT 테크놀로지 같은 그리고 WCP 같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저점대가 이미 나왔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흐름도 굉장히 견고하게 우상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10월 달 말 그리고 11월 초 대비해서 이미 주가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주 강하게 밀려 내려가지만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하락을 했는데 원래 강하게 하락을 하다 보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되밀림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되밀림이 나올 만한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버텨주고 있다라는 점은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반등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 주셨고요. 임순재 고수님은 좀 옥석 가리기를 한다면 어느 쪽을 2차 전지 내에서는 좀 좋게 보시는지요? 2차 전지 한다라고 이번 같은 경우 네. 뭐 규제 사항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고려 아연이나 그다음에 영풍 같이 이렇게 이제 소재 관련된 그런 이렇게 광물을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하는 쪽에 아마 기업들한테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와, 오늘 생각을 영풍 해보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어마어마하네요. 네, 그렇죠. 아, 오늘이 아니군요. 지난 거래일이었군요. 네, 지금 계속 이제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재 관련된 기업들, 이제 광물 관련돼서는 이제 뭐 최근 들어 이제 가격대가 계속 좀 하락을 했었다라는 네. 뭐 그런 내용은 좀 있긴 하지만 뭐 현재 지금 당장 뭐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생산이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서부터 이제 생산이 되니까 그때 당시 이제 가격대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어느 정도 뭐 하방 경쟁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런 네. 기대감이 좀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소재 관련한 기업들 중에서 지난주에 또 거래량이 터졌고 오늘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고려아연이 현재 주가 6% 강세, 영풍 같은 경우도 현재 4% 가까운 강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여러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분의 의견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김장렬 고수의 의견, 명확한 중국 배제 의도와 더욱 중요해진 광물의 공급망을 확인하자. 박소 고수는 불확실성 해소는 호재다. 그리고 임순재 고수는 중국과 조인트벤처 투자 비율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재규 고수는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 중이다라고 의견을 남겼습니다. 네, 오늘장 탑5 함께하고 있습니다. 4위 주제 확인해 볼까요?